뉴욕 백신 의무화 문제가 지금 이야기가 심각해지고 있죠. 어제 블라시오 시장이 이거 의무화 지키지 않으면은 1차 발각엔 1,000불, 2차 발각되면은 2,000불 이렇게 벌금 주겠다. 업소들 협박하는 겁니다. 백신 맞았다라는 접종을 했다라는 그 서류를 제시를 해야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죠. 지금 뭐 식당뿐만이 아니라 체육관, 극장, 뭐 여러 실내 영업을 하는 여러 곳들이 다 이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 아니냐 겁난다는 겁니다. 지금 기껏 어렵게 팬데믹 기간 작년을 버텨와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이제 새롭게 다시 다 문 열고 손님들 이제 들어오고 다시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살만하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지려고 하던 찰나에 갑자기 델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람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백신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해졌다. 그런데 이것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식당이 지금 나타났다 해서 뉴욕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 포스트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뉴욕 포스트. 100년이 훨씬 넘습니다. 이 언론사의 역사가. 근데 어쨌든 이 뉴욕 포스트에서 이 사진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이 로코스라는 이 식당에 여기 간판에 보면 We do not discriminate.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섹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젠더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race 인종이죠. creed 이거는 이제 신앙, 예. 신조 신앙. 그다음에 age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밑에 써 있는 게 vaccinated or unvaccinated.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던 백신을 맞지 않았던 상관없이 우린 차별하지 않겠다. 백신 맞지 않았어도 가게로 오세요라고 이제 써놓은 겁니다. 이제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이건 불법이죠, 이제. 예. 세상에 이게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법이 되는. 예. 뉴욕은 차별금지법 분명히 있을 텐데 차별금지법으로 이 행정명령 소송 걸 수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행정명령 소송 걸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뉴욕시 요식업 연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리지라는 분이요. 이것을 지지하는 식당가 그리고 반대하는 식당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신 요구는 틀림없이 식당의 도전이 될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더 가혹한 제한과 폐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봉쇄령 내리면은 안 된다. 그것으로는 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폐쇄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뉴욕시에서 내린 지침은 이렇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부모와 동행하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백신 접종 안 맞아도 실내에서 식사할 수 있다. 어차피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금 백신 접종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 건데 이 아이들은 그냥 동행해서 데려갈 수 있다. 실내에. 그리고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 오지 않는 날은 식당 영업을 야외에서 할 수 있지만 비 오는 날은 야외에서 식당 영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규정에는 실내 식당, 술집, 박물관, 영화관 등에는 적용이 되는데 사무실 건물, 주민센터, 노인회관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된답니다. 야외 식사시설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식당, 체육관, 유흥업소 등 실내 영업을 하는 곳은 예방접종 증거를 의무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먹이겠다. 예방접종 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CDC에서 예방접종 카드를 주는 게 있답니다. 그 종이로 된 것인데 그거를 제시하든가 뉴욕시에서 코비드 세이프 앱이라는 게 있답니다. 코비드 세이프 앱. 이 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난 접종 받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하고요. 뉴욕 주에서 만든 엑셀시어 앱도 이제 앱이죠. 그 엑셀시어 앱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100%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뭐 앞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암시장이 있다는 거죠. 암시장. 그래가지고 백신 접종 받았다라고 증명해주는 카드를 가짜로 만들어서 그 가짜로 만든 카드를 보여줄 수 있다. 뭐 공공연하게 한 장당 100불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 쪽에서는. 그리고 온라인에서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지금 팔겠다,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브루클린에서 지금 가게 2개를 운영하고 있는 모포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모포젠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카드는 12살짜리도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접하다. 아이디 품질을 좀 바꾸든가 그렇게 허접하게 복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면은 이게 암 시장만 더 커질 거다. 어차피 쓸모없는, 지금 뉴욕시에서 쓸모없는 법을 만들고 꼴이 돼버릴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제프리 뱅크라는 이 회장님인데, 엘리컷 레스토랑이라는 그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는 회장입니다. 근데 이 회장이 뉴욕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100만 달러짜리 질문 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8명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그 중에서 7명이 다 백신 접종을 했고 딱 한 사람이 백신 접종을 안 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종교적 면제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럴 경우에 식당 주인은 이 사람만 나가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 같이 식사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부 다 식사하지 못하게 다 내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백신을 맞았으면은 식사를 실내에서 제공할 수 있지만 백신 맞지 않았으면 실내에서 식사 제공할 수 없다라고 블라시오 시장이 만든 이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탁상행정이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인 겁니다. 이건 실질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앉아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말거나 그건 난 신경 안 쓰겠고, 일단 백신 맞았으면 들여보내주고 백신 맞지 않았으면 들여보내주지 마라. 왜? 이것은 실제로 그 법이 집행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맞아야 되겠구나라는 동기부여를 하는데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벌금을 왜 먹입니까? 벌금은. 그러면서 벌금은 또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실질적인 행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고 있으면은 저희가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이 사람이 연방 상원의원을 40년 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못된 판단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아이디얼하게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무슨 나라 국가 운영을 영화 찍듯이 합니까? 영화 시나리오에서 작가가 이렇게 쓰면은 세트장 만들어지고 그대로 배우들이 연기하는 영화장입니까? 영화 세트입니까?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만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제대로 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좌파들은 제대로 된 현실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물론에 입각한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만약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똑같이 대우해 주면은 사람들이 다 모두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은 어디 만화 영화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상의 세계일 뿐이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궁율의 마음이 있기도 하고 이타적인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것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왜?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선한 마음,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옳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이 옳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그 사람들을 독려해 주는 것이 이 사회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정책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정책을 따르게 해.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정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책은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살아, 삶의 방식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동기부여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테니 너희들이 선택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더 좋을 수 있어. 라는 선택권을 주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더 옳은 방향으로 인간들을 이끌 수 있는 방향이다. 강제적으로 따라와. 안 따라오면 벌금 줄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